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꼼꼼히 챙겨드리는 주치의 김인철입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만성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어떻게 늙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젊고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 진료실에서 시니어 분들을 뵙다 보면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정말 젊어 보이시고 어떤 분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 궁금하셨죠? 사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실제로 10년 이상 빨리 늙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라고 하면 막연하게 기분이 안 좋은 것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는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오늘은 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우리를 늙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서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이 코르티솔을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원래 코르티솔은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잠깐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호랑이가 쫓아온다면 코르티솔이 나와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근육에 힘을 주고 혈당을 올려서 빨리 도망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호랑이 대신 다른 스트레스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녀 걱정, 경제적 걱정, 건강 걱정,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마치 호랑이처럼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코르티솔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게 되고 이게 바로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되는 겁니다.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우리 세포의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빨리 짧아집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있는 보호막 같은 건데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짧아져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더 빨리 짧아진다는 거예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텔로미어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10년 정도 더 짧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실제 나이는 60세인데 세포 나이는 70세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 코르티솔은 우리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킵니다. 감기도 자주 걸리고 상처도 잘 안 낫고 암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뜨려요. 세 번째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코르티솔이 계속 높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뇌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을 손상시켜서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다섯 번째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코르티솔 때문에 잠들기도 어렵고 깊은 잠을 자지도 못해요. 그런데 수면은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수면이 부족하면 또다시 스트레스가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스트레스가 단순히 기분만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몸 전체를 빨리 늙게 만드는 무서운 존재라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행히 우리 몸은 회복력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만 하면 이미 손상된 부분도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0세 할머니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는 정말 80세처럼 보이셨어요. 온갖 걱정과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자시고 혈압도 높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하신 결과 1년 후에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잠도 잘 주무시고 무엇보다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 핵심 포인트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깊은 호흡법입니다. 호흡이라고 하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제대로 숨 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지는데 이게 또 스트레스를 더 키우는 악순환을 만들어요. 깊은 호흡을 하면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신경인데 이게 활성화되면 심장박동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코르티솔 분비도 줄어들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름하여 4-7-8호흡법입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등을 곧게 펴시고 어깨에 힘을 빼세요. 그 다음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하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 다음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이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참으세요. 마지막으로 입으로 8초 동안 후 하는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걸 4번 반복하세요. 4-7-8 호흡법을 4번 하는 거예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7초 참기가 힘드실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3-5-6으로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 호흡법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호흡하시면 5분 만에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 혈압 측정하기 전에 긴장하시는 분들에게 이 호흡법을 알려드리는데 정말 효과가 좋아요. 혈압이 10에서 15mmHg 정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서 무거운 것을 들거나 빠르게 뛰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60세 이상 분들에게는 그런 격한 운동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대신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그냥 걷기가 아니라 마음챙김 걷기예요. 마음챙김 걷기는 걸으면서 자신의 몸과 주변 환경에 집중하는 거예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피부에 스치는 느낌, 주변의 소리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걷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편안한 옷과 신발을 착용하세요. 공원이나 조용한 길을 선택하시고요. 처음에는 10분 정도로 시작하세요. 걷기 시작할 때는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산보 걸을 때 들숨, 산보 걸을 때 날숨. 이런 식으로 호흡과 걸음을 맞춰 보세요. 그 다음에는 발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발가락으로 땅을 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주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보세요.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이런 자연의 소리들은 우리 마음을 정말 평온하게 해줘요. 만약 걷는 중에 잡념이 떠오르면 지금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인정한 다음 다시 걷기에 집중하세요. 잡념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마음챙김 걷기를 하루 30분씩 주 5일 하시면 정말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운동이 스트레스에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운동하면 엔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둘째, 근육을 사용하면서 쌓인 긴장이 풀려요. 셋째,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여줘요. 제가 진료하는 한 할아버지는 70세에 마음챙김 걷기를 시작하셨는데 6개월 후에 선생님, 요즘 잠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새벽 3시에 깨서 잠을 못 이루셨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소셜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셜 네트워크는 인터넷의 그 소셜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은퇴하시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과도 만날 기회가 줄어들고 이런 고립감이 사실은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며 무엇보다 더 행복하게 산다고 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기존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거나 새로운 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정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식사하거나 산책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잔소리하거나 걱정하는 말만 하지 마시고 진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자녀들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도 솔직하게 나누세요. 두 번째는 취미 활동을 통한 만남이에요.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노래교실, 댄스교실, 그림 그리기, 서예. 뭐든 좋아요. 중요한 것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봉사활동이에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요. 아이들 돌봄 봉사를 한다든지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은 보람도 느끼게 해주고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어줘요. 네 번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예요. 반려동물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개를 키우시면 산책하면서 다른 반려인들과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고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5세에 처음으로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하셨는데 강아지 덕분에 매일 산책도 하게 되고 동네 사람들과도 인사하게 되고 무엇보다 외로움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수면 위생 관리입니다. 좋은 잠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잠을 잘 자면 코르티솔 수치가 내려가고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손상된 세포들을 회복시켜줘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잠들기 어려워지고 자주 깨고 깊게 못 자는 경우가 많아져요. 이건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올바른 수면 습관을 가지면 훨씬 좋은 잠을 잘 수 있어요. 구체적인 수면 위생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 자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깨져버려요. 두 번째, 잠자리 환경을 편안하게 만드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해야 해요.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가 좋아요. 너무 따뜻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세 번째,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소화가 안 끝난 상태에서 누우면 잠들기 어려워요. 특히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세요. 네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조심하세요. 커피는 오후 6시 이후로는 드시지 마세요.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4~5시간이 걸리거든요. 술은 잠이 쉽게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다섯 번째,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어려워져요.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여섯 번째, 잠자리에서 뒤척이지 마세요. 20분 이상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다른 방에서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졸릴 때 다시 누우세요.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곳이라는 걸 몸에 기억시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20분 이내로만 자세요. 너무 오래 자거나 늦게 자면 밤잠에 영향을 줘요. 이런 수면 위생을 지키시면 정말 잠의 질이 달라져요. 제가 진료하는 한 환자분은 이 방법들을 실천한 지 2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가 이렇게 개운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마음 챙김과 명상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뭔가 종교적이거나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을 훈련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 운동으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명상은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이에요. 명상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어요. 규칙적으로 명상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고
면역력이 높고 혈압도 정상 범위를 유지해요. 뇌 영상 촬영을 해보면 감정을 조절하는 뇌 부위가 더 발달되어 있다고 해요. 초보자를 위한 간단한 명상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편안한 의자에 앉으세요. 등을 곧게 펴시고 어깨에 힘을 빼세요. 눈을 감거나 살짝 뜨고 바닥을 내려다보세요.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냥 관찰하세요. 특별히 깊게 쉬거나 조절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쉬는 숨을 지켜보세요. 중간에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인정한 다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것이 명상의 핵심이에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중요한 것은 그 생각에 빠져들지 않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10분, 15분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좋아요. 명상할 때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아무 생각 안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오히려 안 하려고 하면 더 많은 생각이 떠올라요. 명상의 목표는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생각들이 오고 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거죠. 제가 진료하는 한 할머니는 처음에 선생님, 저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명상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꾸준히 하시더니 3개월 후에는 요즘 마음이 정말 평온해졌어요. 작은 일에도 화내지 않게 되더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만성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어떻게 늙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서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핵심은 5가지였어요. 깊은 호흡법, 규칙적인 운동, 좋은 인간관계, 질 좋은 수면, 그리고 마음 챙김과 명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관심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서는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최소 3주, 6주 정도는 꾸준히 해보셔야 진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중간에 빠뜨리는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있으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에요.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예요.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나이를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느냐는 거죠. 여러분 모두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서 진짜 젊게 건강하게 나이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김인철이었습니다.